안녕하세요. 패밀리 메디케어 에이전시의 미스 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 처방약 보험구조 파트 D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D를 가입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시고 파트 D 플랜을 따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통해서 합쳐져서 파트 C에 저절로 파트 D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D를 가입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통해서 가입하시든지 보험 구조는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트 D 보험 구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디덕터블이 있는 플랜과 없는 플랜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디덕터블을 있는 플랜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셔야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파트 D 디덕터블은 445불 정도인데 플랜에 따라 175불 또는 없는 플랜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에 해당될 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 플랜이 디덕터블이 445불일 경우에는 445불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내시고 한 2월이나 3월쯤 디덕터블을 다 채우신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4,130불까지 그 사이에는 보험회사가 거의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본인은 코페이를 내셔야 합니다. 코페이는 그 약의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코페이 어마운트가 달라집니다.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약은 거의 코페이가 안 내고 5불, 10불 이하로 내시는 것도 있지만 40불에서 50불 사이 또는 80몇 불을 내시는 코페이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코페이 어마운트가 달라지느냐? 아래 화면을 보면 약의 구조가 그 약이 티어 1부터 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1은 제너럴 약이라고 하고 티어 2는 많이 선호하지 않는 제너럴들, 티어 3는 브랜드 약들, 티어 4는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 약, 또 티어 5는 특수약입니다. 아주 비싼 약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티어 1과 티어 2에 해당되는 약은 디덕터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나는 약을 먹는데 445불까지 내 돈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 비싼 약을 드시지 않아서 그러셨을 겁니다. 티어 1, 티어 2에 해당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대개 디덕터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디덕터블은 보통의 경우 티어 3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본인이 들고 계시는 처방약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그 브랜드와 또 어느 정도의 도시지, 어마운트를 들고 계시는지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똑같은 티어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약이 이 보험회사에는 티어 2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보험회사는 티어 3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변경기간 동안에 내년 내 플랜을 비교하실 때 내가 먹고 있는 처방약이 티어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약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이 처방약 보험 구조가 크게 이펙트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비싼 약을 많이 들게 되시는 분들은 벌써 7월, 8월이 넘어가면서 이미 4,130불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미국에는 보험이 도넛 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130불에서 6,550불 그 사이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5%의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서, 만일에 내가 한 37불, 50불 내고 먹던, 코페이를 내고 드시던 처방약을 한 몇 월이 지나니까 100몇십 불을 내라 그러고 200불을 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130불을 그 어마운트를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도넛 홀에 걸려서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넘어가서 이제 6,550불을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극심한 경우라 해서 카타스트로픽 커버리지, 그래서 다시 처방약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보험회사에서 스테이먼트가 옵니다. 참고로 제가 스테이먼트 하나를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매달 오는 스테이먼트를 잘 관리하시면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약을 먹고 있는지 나오니까, 가능하면 제너렉이 나온 약의 경우에는 제너렉 브랜드를 사용하셔서 티어 1, 2에 해당되는 약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세이브가 많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에 코페이를 10불 이하로 내셨다면 아직 브랜드네임 티어 3를 가신 것이 아닙니다. 티어 3 부담금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7불 50전 정도에서 47불 50전, 그 정도 내시는 코페이를 정해져 있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내시면 티어 3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브랜드를 꼭 드셔야 되는지, 이미 이 약의 성분이 제너릭이 나와 있다면 제너릭으로 드시면 더 많이 세이브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약을 드셔야 되는데 제너릭이 나온 것이 없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보험회사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약을 꼭 드셔야 되는데 나한테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느냐, 어필하셔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약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고 나중에는 처방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달에 내 보험 부담금이 1,000불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처방약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파트 D 엑스트라 헬프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트 D 플랜에 가입하신 분이 신청하실 수 있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입이 싱글일 경우에 월에 1,610불, 부부일 경우에 2,178불. 이건 2021년 기준인데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거는 전문인들과 상의하고 또 웹사이트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재산도 중요해서 싱글일 경우에 14,790불 미만이셔야 하고, 부부일 경우에 2,950불보다 적으셔야 하는데, 여기 재산에는 집 하나, 타고 다니시는 차, 승용차 하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퀄리피케이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미 서면 신청 양식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양식을 받으신 분은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 헬프 외에 주정부에서 혜택을 드리는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 패드, 또 시니어 골드 이런 플랜들을 통해서 처방약을 코페이 10불 이하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보다 퀄리피케이션이 더 쉽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디케어 플랜 3가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